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흔히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가을 타시나 봐요. 저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딱 감수성, 또 시상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앵커야말로 진정한 추남, 가을 남자 같다는 생각이 아니요, 추남은 아닙니다. 네. 드는데요. 우앵커 말대로 왠지 가을에는 좀 감성이 좀 촉촉해지기도 하고요. 네. 독서하기도 좋아서 왠지 이 시집 한 권 읽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앵커를 위해서 시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집이요? 네. 오늘 뭐 문화 본색 시간인가요? 어떤 시집이에요?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쓴 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자가 적혀 있어요. 네,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림과 시가 함께 담겨져 있는 딱 시집.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지은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사진을 보고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써내려간 것들을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연구소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중국어와 또 영어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시를 짓는 것은 생각보다 좀 간단했어요. 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우선은 원하는 사진을 아무거나 설정을 하고요. 그 사진에 어울리는 시를 곧바로 즉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선택했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써내려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든 시입니다. 예. 또 다른 사진을 선택을 바로 또 해보면요. 선택을 하고 나서 밑에 또 저렇게 시가 보이는데요. 시 내용을 좀 보면 뭐 노을진 하늘을 두고 뭐 한탄으로 가득한 하늘, 그리고 뭐 날개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문학적으로. 하늘을 한탄으로 가득 찬 하늘. 네. 이렇게 표현했군요. 저는 근데 저 자전거만 보고 뭐 소풍 이렇게 떠올랐는데 저보다도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을 보도해 드렸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핵심이 바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내는 건데 이 시인 인공지능도 스스로 이 시들을 학습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과 어울리는 시를 합쳐서 한 8,000편 정도 학습을 했고요. 시만을 또 한 93,000편 정도를 배웠습니다. 방대한 시를 통해서 시의 패턴을 읽히고 그리고 시와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 적합한 단어들을 학습을 해둔 거죠. 네. 자, 그런데 시라는 것은 뭐 시적 허용도 있고 형식 파괴 이런 게 많아서 어떻게 이게 잘 쓴 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인들에게 인공지능이 쓴 시가 정말 잘 쓴 시냐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인공지능이 쓴 사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고 쓴 시와 사람이 쓴 시를 두고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쓴 시일까를 골라내도록 한 겁니다. 이 30명의 시인들에게 평가를 받았고요. 어느 정도로 이 시인들이 인공지능이 쓴 시를 골라냈을까요? 전문가의 시선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7대 3, 같은데요. 8대 2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네, 결과는 5대 5로 나왔거든요. 반반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맞히기 어렵다라는 거였죠. 일반인 5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시들을 보고 이 중에서 과연 사람이 쓴 시는 뭐고 인공지능이 쓴 시는 어떤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맞히지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반반이면 거의 구분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날 뭐 인공지능 시인도 만났지만 어떤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그에 걸맞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화가라고 할까요? 그런 인공지능도 만났는데요. 제가 시연을 또 해봤어요. 화면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말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라는 이제 문장을 입력하고 있네요. 네. 입력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에 맞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뭐 딜레이가 없이 바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인터넷 속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게 거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 거죠? 네. 아니 제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세혁 앵커가 그림을 또 배웠잖아요. 저는 미대 출신인 제가 판단해봤을 때 아직 사람보다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인이 낫구나 생각하시고 냉정한 평가네요. 네, 이렇게 뭐 시도 만들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어떤 디자인 패턴까지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볼 때면 저는 항상 이 사람의 일자리가 정말 빠르게 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개발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lso we want to design the system to educate people because we know some persons have the willing to write point, but they don't have the capability. So in Microsoft, we want to empower each person to achieve more by this technology.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을 뭐 뛰어넘는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감정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시창작이나 화가 같은 화가들이 하는 그런 작업들 사실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누구나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가를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좀 친화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가능성을 또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는 뭐 사람 친구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인공지능 친구도 등장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기술을 좀 얼마나 발전시키느냐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저는 우수혁 앵커와 달리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인공지능한테서라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이 과학계 기부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카이스트가 최근 그동안 어떤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라고 발표를 예. 했는데요. 이런 후원의 밤, 대학에서 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여는데 기자들을 초청을 한 좀 이례적인 행사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 카이스트는 1971년 개교한 이후에 올해 9월까지 총 3,231억 원의 발전 기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부자는 13,000여 명에 달하고요. 기부 건수는 7만 8천 건인데요. 이를 계산을 해보면 한 번 기부하셨던 분들이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기부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연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뭐 후원의 밤은 있었지만 네. 이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모아서. 좀 공개적으로 하는 거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기부를 하셨나요? 우선 동문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요. 좀 독특한 점은 카이스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의 기부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네. 겁니다. 우선 좀 고액 기부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과학기술 영재를 키워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300억 원을 기부한 음식점 대원각이라는 곳의 주인이었던 고 김영한 여사도 있고요. 예. 300억 원이요. 네, 이 세상에 시도한 적이 없는 융합 연구로 국민을 먹여 살릴 기술과 인력을 만들어 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은 515억 원을 네. 기부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카이스트는 수백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기부금을 낸 분들 한 10분 정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단하게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부 문화가 뭐 정착했다고 보기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례를 좀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좀 덜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맞아요. 우선 가장 유명한 이 과학계 최고의 기부왕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네. 역시 지금까지 40조 원 가까이 기부를 네.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는 이미 페이스북 주가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공언한 데 이어서 네. 지난해 약 2조 2,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다 종합을 해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개인과 뭐 재단, 기업이 낸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약 462조 원에 달합니다. 아니, 참 462조 원이면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 모이는 조단위가 건데요. 쉽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기부 문화 정착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016년 설립한 서경배 과학재단의 경우에는 뭐 한 해에 5명씩 우수한 신진 과학자를 선발해서 매년 5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은 2014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내서 네. 또 재단을 카오스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 재단에서는 공익적인서 뭐 강연을 한다거나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땐 뭐 아직 미국처럼 기부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왔다고 볼 수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뭐 기부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이런 기부 문화가 정착이 돼서 네. 선순환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시인 작가 그리고 과학계 기부 문화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